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돌싱입니다. 제 이혼 이야기는 지옥이 천국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제 생명의 은인인 여자를 만나 인생 펴게 된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사연을 보내보라고 하여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제 인생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가끔 이 일을 떠올리면 통쾌하다는 생각도 들기에 다른 분들께도 그런 시원함을 안겨드리고 싶었거든요. 10년을 넘게 혼인 생활을 잘 유지해오던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모르는 전화번호는 받지 않는데 그날 걸려온 전화는 남편의 전화번호 뒷자리와 같아서 혹시나 친척인가 싶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상우 씨 아내 되시나요? 네, 제가 김상우 씨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만 누구시죠?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댁 바로 앞에 있는 2층 카페에 와주시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 해드릴 말이 있거든요. 이상하다는 생각에 나가지 않으려는 저를 잡은 건 그 여자의 뒷말 때문이었습니다. 안 오시면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그럼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날따라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이 빨리 끝났거든요. 전화가 너무 신경 쓰여 결국 그녀가 알려준 카페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를 한눈에 알아보고 제게 아는 척하는 그 여자는 참으로 예뻤습니다. 탐스럽고 사랑스러운 얼굴에 머리카락에 윤기가 흘렀습니다. 게다가 세련된 화장과 옷이 그 좋은 몸매에 딱 맞아서 같은 여자가 보아도 무척 예쁘더군요. 저는 이렇게 화사한 여자가 왜 저를 찾았나 싶어 의아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회사나 카드 영업사원인 줄 알았거든요. 정말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부른 사람이라고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오늘은 집에 사람이 없나 봐요. 바로 나오셨네요. 좀 기다려야 할 줄 알았는데. 네, 집안 사람들 다 일이 있어서. 그런데 어쩐 일로 저를 보자고 하셨어요? 혹시 그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제가 지금 김상우 씨와 친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친밀하게 만나고 있다니 그게 무슨... 제가 그 사람 숨겨둔 애인이라고요. 사랑하는 사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 사람이랑 이혼해 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갑자기 들이닥쳐 폭탄 같은 말을 터뜨리는 여자를 그저 멀뚱히 쳐다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날의 그 일은 너무도 뜬금없는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에 대해 이렇게 알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저는 그녀의 어이없는 제안에 대답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녀의 말을 들을 때마다 분노와 화, 억울함 등이 뒤섞여 저의 감정을 잠식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내 뒤죽박죽이었던 제 머릿속은 환히 밝아왔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그녀의 말은 도리어 반가운 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살았다. 내 생명의 은인이 여기 있다. 그 기쁜 마음을 듬뿍 담아 저는 여유로운 미소로 상간녀에게 시원하게 말해줬습니다. 네, 이혼해드릴게요. 두 사람 꼭 결혼하세요. 제 말에 벙찐 상간녀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으며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게 된 원인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처럼 합가를 한 게 아니라 당시에는 분가 상태였고 그때는 시부가 살아계셨습니다. 다만 시어머니는 시부의 간병으로 항상 집에 매여 있으셨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밝은 성격의 어머님은 시부의 수발을 들 때만큼은 항상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 모습이 애초로워 저는 어머님께 잘하려 무척 애를 썼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에 맏이었는데 셋이나 되는 며느리 중에 저를 가장 반기셨습니다. 손이 귀한 집안의 시집와 옷 같은 아들을 둘이나 낳은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 어서 와라, 아가. 이렇게 일찍 안 와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일찍 와서 준비를 도맡아 해줘서 너무 고맙구나. 정말 나한테 일이 잘하는 건 너뿐이야. 별 말씀을요. 빨리 해놓고
저도 어머님이랑 수다 떨면서 시간 보내는 게 좋은걸요. 어휴, 세상에. 너는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마음씨도 착해. 둘째는 어제 전화 와서는 바빠서 못 내려올 것 같다고 하더구나. 셋째도 며느리가 몸이 안 좋다고 늦겠다고 하던데 어째서 꼭 명절 제사 때만 몸이 안 좋고 바쁜 건지 원. 어머님,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 네가 있으니 내가 버티고 살아.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오늘은 내가 다 사줄 테니까 걱정 말고 이야기해. 이 집안의 시집온 이상 맏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것은 확실히 지키겠다는 제 각오가 어머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시부 간병에 적적하고 삭막한 시간을 보내는 시모와 도란도란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정말 모녀보다 더 가까이 지냈으니까요. 어머님은 그런 저를 항상 고맙다며 표현해 주셨죠. 특히 동서들이 방문했을 때도 어머님은 제 얼굴만 보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지내고 원래도 아프던 시아버지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먼저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폼을 잡아? 뜸들이지 말고 얼른 이야기해.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집에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걸 보니 마음이 좀 그래. 저번에도 한번 본가에 들렀는데 아주 불을 다 꺼놓고 어둡게 지내고 계시더라고. 그랬어? 내가 좀 더 틈틈이 시댁 가서 어머님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럴게. 그것도 좋지. 근데 그것만으로는 어머니 상태가 돌아오지 않으실 것 같고, 당신이 우리 어머니랑 사이가 좋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그 집에 들어가 살지 않을래? 합가를 하자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제를 어떻게 키웠는지 잘 알잖아. 당신이 어머니랑 사이가 나빴으면 이야기도 안 꺼낼 건데 다행히 어머니도 당신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우울한 마음도 빨리 가라앉지 않을까 해서. 그래도 합가라니. 그러면 집에서도 마음대로 편하게 있지 못하게 되잖아. 안 될까? 잘 생각해봐. 저렇게 놔뒀다간 큰일 또 치를까봐 걱정돼서 그래. 저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어머님이 걱정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준비 없이 합가를 시도하는 것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의 상태가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 저와 관계가 돈독했다는 것도 합가를 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시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께서는 우리의 합가를 무척 반기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합가를 선택해준 저에게도 고마워하셨고 제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시려는 듯 제가 하는 일에는 절대로 잔소리나 꼬투리 잡는 말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런 어머님의 노력에도 역시 큰 문제가 생기긴 했어요. 당신, 오늘은 나랑 이야기 좀 해. 당신 왜 주차장에 나와 있어? 들어가, 날도 이제 찬데. 잠깐이면 돼. 당신 합가 후에 더 늦게 오는 거 알아? 합가하면 더 잘한다고 하지 않았어? 약속을 깨도 이런 식으로 깨는 건 아니지. 어휴, 또 그 얘기야? 그치만 어떡해. 일이 그렇게 늦게 끝나는 걸. 나도 일찍 퇴근하고 싶다고. 집에 와서 시원한 맥주나 마시면서 쉬고 싶어 하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그래도 이렇게 매번 늦는 법이 어딨어. 당신도 집에 와서 애들도 좀 보고 어머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매번 왜 나한테 다 미루는데. 우리 애가 둘이야. 내가 꼬박꼬박 정시 퇴근하면 아들 둘 뒷바라지가 가능할 것 같아? 안 돼. 절대로 안 돼. 야근이라도 해야 수당이 붙어서 좀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애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미래에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시켜줘야지. 그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하잖아. 육아도 힘들어. 당신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쉬지도 못하고 일한다고. 돌아서면 밥해야 하고 장도 내가 봐야 하고 애들 등하원도 내가 시키잖아. 게다가 당신이 늦게 오면
애들 목욕도 내가 시켜야 하고 결국 화장실 청소까지 내 일이지. 내가 힘들다고 나이든 어머님한테 일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신이 일찍 와서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나도 숨 좀 돌릴 거 아냐. 자기가 좀 이해해줘. 누군 일하고 싶어서 야근하냐? 지금 상태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하는 거야. 당신한테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라고는 안 해. 대신 직급 오르면 월급도 오르니까 그때는 야근 줄이도록 할게. 응? 그리고 나도 애들이랑 최대한 시간 같이 보내도록 해볼 테니까. 평일 야근도 문제지만 주말에 일 안 할 때도 문제잖아. 쉴 때라도 애들이나 어머님하고 좀 시간을 보내줘야지. 주말까지 나한테 시키면 나는 언제 쉬어? 당신만 쉬고 싶어? 나도 좀 쉬었으면 좋겠어. 집안일은 했는지 티도 안 나고 육아도 내가 다 도맡아 하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르지? 당신이 몰라서 그래. 야근 계속 해봐. 얼마나 몸이 피곤한데. 주말에 애 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솔직히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하는 나한테 주말 정도는 양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틈틈이 쉬면 되잖아. 쉴 틈이 어딨어. 있으면 진작 쉬었지. 게다가 애들이 당신을 찾지도 않아. 애들이 아빠는 맨날 첫날 일만 하는 사람이래. 얼마나 대화를 안 하면 이렇게 생각하겠어? 제발 돈만 벌지 말고 애 정서 발달에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 아, 알았어. 주말에 애들하고 놀러 가보도록 노력할게. 그럼 됐어?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들어가자. 나 피곤해. 남편이 힘들어 보인 건 사실이었고 애초에 홀벌이를 하는 집이라 남편의 수입이 전부인 것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서운했습니다. 나의 하소연을 잔소리 취급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모습에 실망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는 똑같은 문제로 주차장에서 매번 이렇게 다투었습니다. 결국 그 뒤로도 저는 시어머니의 하루 세 끼의 식사를 챙기는 것과 육아, 집 청소와 자질구레한 살림살이를 하느라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지고 볶고 10년을 지낸 어느 날 병원을 다녀온 어머님과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지도 못할 만큼 얼굴색이 파리한 시어머님 때문에 신경이 쓰여 같이 다녀온 남편을 추궁했더니 저녁에 시동생들과 함께 밖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무슨 일인데? 어머님 상태 많이 안 좋으셔? 아님 기력이 많이 떨어졌다거나. 아, 우리 어머니 간암이래. 간암이요? 시동생들과 동서들은 그 말에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못해도 이기 이상이라는데. 거의 확실하고 전이 됐는지는 다음에 와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의사가 간이식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여태껏 고생하신 어머니 이제야 좀 편히 사시나 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가족들은 청청병력 같은 소리에 다들 망연자실이었습니다. 그래도 간이식하면 살 수는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알아보러 가요. 우리 중에 간이식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말에 남편과 시동생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지만 동서들은 껄끄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만큼 어머님과 살뜰한 관계는 아니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제가 적합하다고 한다면 드릴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적합 검사를 받자고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병원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6명 중에 딱 저만 가능하더군요. 저는 이것도 시어머님과 저의 인연의 깊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으니 저도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수술이 워낙 큰 수술이다 보니 저도 선뜻 그러노라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육아와 살림에 찌든 제 몸 상태도 그리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그 모습이 제가 망설이는 거라고 생각한 남편과 시동생들은 울며 불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부탁이야. 응?
우리 어머니 좀 살려줘. 이런 말 정말 파렴치한 거라는 거 알고는 있는데 붙잡을 것이 당신뿐이야. 이식만 해주면 진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할게. 예, 형수님. 우리 어머니만 살려주시면 진짜 살면서 이 빚은 다 갚을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더 잘할 테니까 제발요. 시댁에 모인 모두가 저를 설득시키려고 할 때 시어머님이 서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됐다. 간이식은 받지 않으마. 오히려 잘 됐어. 늙으면 일찍 죽어야 흉한 꼴 안 보이고 갈 수 있어. 어머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자식들 생각 좀 해주세요.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째서 눈앞에서 어머니를 잃어야 하는데요. 그래요, 어머님. 저도 몸 상태가 좋아지면. 아서라, 이미 다 늙어 빠진 노인이야. 앞길 팔팔한 젊은 애들 간을 얻는다 한들 얼마나 살 거라고 수술을 해? 그거야말로 낭비야. 이식 안 할 거니까 그렇게들 알고 있어. 어머니! 그런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저는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의 몸 상태도 그리 좋지는 않았고 의사 선생님과 수술 과정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게 생명의 은인이 다가온 것이죠. 저희 3년 동안 당신 몰래 거의 매일 만났어요. 1년 전쯤부터는 출장이라고 속이고 여행도 갔다 왔죠. 쉽게 말해 3년 동안 불륜을 저질렀다는 말인가요? 불륜이 아니라 사랑이죠. 제가 그런 꺼림칙한 관계로 끝낼 거였으면 그 사람 와이프인 당신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고 있겠어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둘은 사랑을 나누었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그런데 어쩌죠? 세상에서는 당신들의 관계를 불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의 애인이 아니라 상간녀고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이렇게 제가 온 거잖아요. 그 사람이 당신이라는 여자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잔소리 많고 꾸밀 생각조차 없는 아줌마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보고 싶지 않다고도 했었죠. 부정적으로... 불륜 저지르는 남자들은 다 똑같지 않나요? 와이프는 세상에서 제일 못된 추녀고 상간녀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미녀라고 하죠. 일단 눈앞에 먹음직스런 음식에 눈이 멀어 무슨 말이든 뱉고 보는 거죠. 그런데 왜 당신이 와서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려면 그 인간이 내게 직접 이야기해야 하는데 당신과 저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잖아요. 저와 법적으로 얽혀있는 건 그 남자고 당신은 남인데 그 법적 관계를 깨고 제가 그 관계를 가져가고 싶어서 그렇죠. 저도 이 관계 청산하고 그 사람과 진심으로 새 출발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이는 다정하기도 하지만 워낙 우유부단해서 그런 말을 직접 못하잖아요.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하러 온 거예요. 당당해 보이지만 사람들 없을 때 몰래 불러낸 거 보면 남편한테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왜요? 그 사람이 그냥 연애만 하자고 해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언젠가 마누라랑 이혼하고 당신이랑 살 거라는 허황된 공수표를 날리지는 않은 것 같아서.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와이프한테 들키지 않고 계속 연애만 하자고 해서 열받아서 직접 몰래 왔어요. 이봐요. 저희요. 3년을 몸을 맞댔어요. 저는요. 이제 제 것을 남과 나누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와이프라면 바람 피운 사람하고 말도 섞기 싫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랑 이혼해 줄 것 같아서 온 거예요. 냉정하게 맞받아치고 있었지만 이미 제 머릿속은 분노와 화로 가득했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랴 시모 수발들랴 이제껏 나 자신에게 소홀했던 그 대가를 치룬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마누라를 합가까지 시켜놓고 자신은 늦게까지 젊은 여자와 바람이나 히히덕거리고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기만 해도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로 벌벌 떨리는 손을 그 상간녀에게 들키지 않으려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몇 년 전에는 거의 없었던 출장이 요 1년간 잦았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징조는 여럿 있었습니다. 언제나 외모와 옷에 신경 썼고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내역도 철저히 숨겼죠. 저는 그 능글맞은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간이식을 해줄 생각도 아예 싹 사라졌습니다. 나를 배신한 남편을 생각하니 어머님께 간을 이식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상간녀의 말을 들으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혼하기로. 네, 이혼해드릴게요. 두 사람 꼭 결혼하세요. 정말요? 진짜 이혼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 걱정 마세요. 당신 말대로 저도 그런 남자 얼굴 맞대며 살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거든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 다행이네요. 역시 제가 나서야 일이 해결되네요. 네, 그치만 두 분은 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으시니까 내일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갈 거예요. 법적 관계를 거의 반강제로 청산당하게 생겼으니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죠? 그럼요. 걱정 마세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니었으면 진짜 힘들게 돌아갈 뻔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고마운 마음이에요. 이렇게 직접 와서 알려주고 결단 내리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이 집구석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내게 고마워하는 상간녀를 보니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저의 호의 가득한 말에 상간녀는 영문을 모른 채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주차장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아픈 시어머님께 이런 모습까지는 보이고 싶지 않았고 혹여나 이 사실에 충격받으실까봐 조용히 이야기하려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날도 무척이나 늦은 귀가를 하더군요. 오늘도 그 상간녀와 놀다가 늦은 거라 생각하니 점점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왜 또 밖에 있어? 뭐야, 오늘도 잔소리야? 아니, 잔소리 아니고 당신이 꼭 들어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혹시 어머니 얘기야? 어디 안 좋으셔? 그래서 어머니 없는 데서 말하는 거야? 아니, 지금 할 이야기가 어머님 건강에 안 좋을까봐 밖에서 얘기하려고. 뭔데 이렇게 뜸을 들여? 별거 아닌 이야기라면 그냥 집에서 하자. 나 피곤해. 당신이 피곤해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간단히 말할게.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닌 이야기니까. 오늘 정말 예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우리 집 앞까지 날 찾아왔거든. 그 사람이 글쎄 대뜸 나더러 당신이랑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고. 어때? 별거 아닌 이야기지?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점차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난 여자야? 오피스 와이프야? 아님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 그것도 아니면 설마 술집 여자는 아니겠지. 근데 정말 비참하더라. 그렇게 예쁜 여자 앞에서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안일에 육아에 찌든 내 모습이 창가에 비치는데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였어.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이런 거지 같은 기분을 느껴야 하지? 곧 남편이 허둥대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당신 쓸데없는 오해하면 안 돼. 그 여자 아무것도 아닌 사이야. 나는 떳떳하다고. 아무것도 아닌 여자치고는 너무 당당하던데 당신이 이런 이야기 절대 못 꺼낸다고 자기가 직접 와서 하는 거라고 했어. 나더러 당신이랑 이혼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요즘 참 대단한 세상이야. 상간녀가 직접 와서 조강지처에게 그것도 시어른 모시는 와이프 얼굴 맞대며 그런 이야기를 꺼내다니. 그 여자가 진짜 그렇게 말했어? 맹세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냥 몰래 만나자고만 했지. 엔조이였어. 그 여자도 곧 정리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웃기시네. 당신 야근이랑 출장이 잦아질 때부터 예상했어야 했어. 그런데도 내가 당신을 믿었던 건 아픈 어머님이 계신데 설마 바람을 피웠을까. 그 효심을 믿었기 때문이거든. 지금 생각해보니 너란 사람이 상식적인 인간이라 믿은 내가 참 바보였네. 여보, 미안해. 근데 진짜로 이것만은 알아줘. 걔는 그냥 잠깐, 진짜 아주 잠깐 재미로 사귄 거야. 알잖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해프닝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사소한 해프닝인 거지.
진지하게 만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난 분명 싫다고 했고, 또! 근데 이상하지? 그 여자 말 들어보니 아주 둘이서 행복하게 3년을 연애했다는데, 그것도 최근 1년은 출장 간다며 여행도 많이 갔다지? 그래, 나랑 우리 아들들은 당신이랑 여행 간 지가 언젠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여자는 매달 여행을 시켜줬어? 그것도 호화롭게. 왜, 와이프랑 아들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웠어? 아, 그래. 그러긴 했어. 아니라고는 안 할게. 그치만 그건 그냥 기분 전환용이었다고.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이 재미만 잠깐 보려고 했지. 진짜야, 나 좀 믿어줘. 끝까지 진지한 사이가 아니었다고 나를 설득시키려는 남편에게 화가 나서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려고 했던 마음이 터져버리자 결국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쏟아져 나왔어요. 믿어줘? 나를 방 강제로 시댁에 합가시켜서 힘든 일은 다 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당신만 재미를 봤다? 에라이 천하의 나쁜 놈아. 마누라한테 시댁이며 가정일 다 떠맡겨 놓고 젊은 여자랑 바람피니 좋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당신만 믿고 합가해서 살고 있는 나한테. 미안해 여보. 진짜 잘못했어. 내가 다 끊을게. 당신 하라는 대로 해줄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봐줘라. 응?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지만 제 눈에는 그것마저도 거짓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줘야 할 이유가 없는데? 나 당신 상간녀하고 약속했거든. 이혼해주기로. 난 당신과는 다르게 약속은 꼭 지켜. 그럼 우리 어머니 간이식이라도 해주고 이혼해주면 안 될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람난 것도 괘씸한데 어떻게 자기 입으로 간이식을 운운할 수 있는지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인데 말이죠. 내가 미쳤어? 당신이 젊은 년이랑 바람난 것도 우라통이 터져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이 식을 왜 해줘? 당신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긴 해? 아니, 어머니가 당신 많이 좋아하시잖아. 당신도 어머니 살뜰하게 챙겼고. 그간의 정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거라도 좀 해주고 가, 어?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당신이랑 죽고 못 살도록 알콩달콩 깨볶는 상간녀한테 이야기하는 게 어때? 그 정도로 사랑한다면 싫다 소리 없이 해줄 텐데, 안 그래? 걔는 어머니랑 만난 적도 없어. 상식적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한테 간이식 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 당신은 10년 넘게 모셨잖아. 명색이 며느리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 그 말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제 심장에 좋지 않을 것 같아 남편의 뺨을 한 방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역시 한 대 치고 나니 마음이 좀 후련해지더라고요. 미친놈아, 상식이 뭔지도 모르지?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바람난 남편 어머니 간이식 해주는 건 상식인지 아닌지. 아, 속 터져. 이런 놈을 이제까지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았다니 내가 미련한 년이지 내가. 결국 그 다툼을 끝으로 저는 시댁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자고 있던 두 아들을 깨우면서 저는 최대한 화를 가라앉히려 했지만 얼굴에서 드러났는지 애들도 별말 없이 준비를 하더군요. 남편은 꼴도 보기 싫은 마음에 빠르게 짐만 간단히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온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간녀 소송도 같이 진행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나를 허수아비처럼 세워두고 둘이서 한 짓을 떠올리니 없던 의욕도 솟아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들이 진행되는 도중에 시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어 급하게 입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제가 왜 시댁을 나간 건지 모르고 계셨어요. 그저 저도 몸이 좋지 않아 잠시 쉬러 간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죠. 어머님은 저를 붙잡지도 못하시고 애들을 데리고 떠나는 저를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연락을 해볼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나다. 잘 지내고 있니? 힘이 빠진 목소리에 기력이 없는 게 느껴져 안쓰럽더군요. 네, 어머님. 몸 상태는 좀 어떠세요? 치료는 잘 받고 계시죠? 그래, 나는 괜찮다.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늙은 노인네 몸 걱정이야.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잖니. 그런 말씀 마세요. 다른 게 아니라 애미 너 이번 주 중으로 내가 있는 병원에 한 번만 왔다 가거라. 둘이 다시 잘해보라고 부르는 거 아니니 편히 와. 기니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모르고 계셨거든요. 남편은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으니 말하지 않았을 거고, 저는 저대로 혹시 어머님이 충격을 크게 받아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싶어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말투가 여전히 따뜻했기에 한번 뵐까 하고 고민했죠. 머뭇거리는 저에게 한마디 남기시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애비고 네 시동생이고 아무도 안 온다. 어차피 자주 오지도 않는 사람들이야. 네가 마주칠 일 없으니 편하게 와. 부담 주는 거 아니야. 정말로 용건이 있어서 부르는 거야. 알았지? 여전히 저를 생각해주는 어머니 모습에 보내주신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님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볼살 하나 없이 야위고 거뭇해진 얼굴에 이곳저곳 연결된 수액줄에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미어졌어요. 배아파 낳은 아들이 셋씩이나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는지 방문자 카드에 제 이름이 2번째로 써져 있더군요. 효자 코스프레하며 어머님 살려달라 소리치던 남편놈은 어디서 뭘 하는지 어머님께 와보지도 않은 듯 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신 어머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네 남편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네가 마음고생이 많아. 너에게는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단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시울만 붉혔습니다. 나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 대충은 알아. 그놈이 너를 두고 젊은 여자랑 바람났다고 하더구나. 내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단다. 네 시부랑 똑같은 짓을 한 아들이 내 자식 같지 않다고 느껴졌을 정도야. 내가 아들을 헉 키운 게지. 시어머님이 알고 계실 줄 몰랐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생각보다 담담히 제게 말을 해주셨어요. 나는 말이다. 네가 참 마음에 들었어. 젊을 적 나를 고생시키던 고약한 남편 수발을 들며 눈물 참아내던 그 집에 네가 와서 애들 웃고 떠드는 소리,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 듣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어머님, 그래서 나는 네 가슴에 대못 박은 아들놈 대신 며느리인 너와 내 손주들을 먼저 생각하기로 했단다. 내가 살던 그 집 네 앞으로 명의 이전해 줄 테니 그리 알고 있어. 네? 안 돼요, 어머님. 제가 그 집을 왜 받아요? 어머님 집이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걸 받을 자격도 없어요. 잔말 말고 받어. 너도 알다시피 나는 오래 못 가. 이 병원 들어올 때 이미 연명치료도 안 하기로 사인했단다. 그 집 말이다. 정말 주고 싶었던 사람이 너야. 그 집에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준 게 너니까. 그동안 내 며느리로 살아줘서 고마웠어. 네 덕분에 눈 감기 전 즐겁고 행복한 일도 많았었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집 줬다는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라. 죽기 전에 시끄러워지는 건 싫구나. 저는 결국 어머님의 뜻대로 남편 몰래 40평대의 시댁집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모를 문제에 변호사를 대동해 공증도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혹여 새 아들들이 따지고 나올 것을 대비해 유서에도 명백히 작성해 남기셨어요. 사기네 뭐네 이상한 말할 것 같으면 변호사에게 맡겨놓은 유서를 보여주라 하시면서요. 이제 가봐. 내 할 이야기는 끝이다. 2번 다시 여기 찾아오지 마라. 그 집을 받으며 이래도 되는가 싶은 마음이었지만 어머님은 그 뒤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듯 눈을 감아버리셔서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시모께서는 그 뒤로
3달간 독한 약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부고 문자를 보았을 때는 마음 한켠이 쓰렸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장례식장은 가는 게 예의에 맞을 것 같아 조문을 갔는데요.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식도 받지 않고 이렇게 가버리시면 남은 자식들 어찌 살라고. 제 가슴도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데, 어머니.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욕 한 바가지 나올 뻔한 걸 겨우 참았어요. 시모께서 병원에 있을 때는 찾아와 보지도 않고 상간녀랑 놀러나 다니던 논팽이 같은 남편이 이제 와서 자식이랍시고 펑펑 우는 모습이라니 웃기지도 않았어요. 조문 온 사람들에게는 효자로 비춰지고 싶은 욕망 가득한 두 눈이 남편을 대변해주고 있었죠. 그 꼴을 보는 게 싫었던 저는 빠르게 조문을 마치고 시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이 입원해 있던 동안 상간녀가 이 집에서 살았었는지 상간녀의 짐도 엄청나게 많더군요. 이제 제 집이 된 시댁에서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던 저는 도어락 열리는 소리에 거실에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의 옆구리에는 그 상간녀가 딱 붙어 있더군요. 시모가 없다고 이렇게 바로 상간녀를 데리고 오다니. 남편은 제가 거실에 있는 걸 보더니 깜짝 놀란 듯 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어차피 이혼 소송 중인데 짐 싸고 당장 나갈 줄 알았더니. 아니지, 짐 싸고 당장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역시나 남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누구의 소유가 되었는지. 저는 당일 떼어놓은 등기부등본을 척하니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라 멀뚱멀뚱 읽고 있던 그가 갑자기 손을 덜덜 떨며 재차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이 집 내 거야. 그러니까 너희 두 사람이 당장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집이 왜 당신 앞으로 되어 있어? 내가 받는 게 당연한데. 아, 뭐야? 당신 대체 뭔데? 우리 어머니한테 뭘 어떻게 했길래 어머니가 당신한테 집까지 준 거야? 그러게나 말야. 내가 뭘 해서 어머님이 내게 집을 남기셨을까? 당신이 잘 좀 생각해봐. 일단 이 집에서 나가. 알았지? 야, 너 설마 우리 엄마 협박했어? 아님 시어머니 상대로 사기쳤냐?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시어머님 통해서 전달받은 건데 못하면 어머님 담당했던 변호사님께 찾아가 봐. 명함 줄게. 당당한 제 말에 뒷목 잡는 남편과 옆에서 눈알만 열심히 굴리는 상간녀의 모습을 보며 곧장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요, 용달차 하나 보내주세요. 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상간녀가 저와 제 아들들 짐만 고스란히 모아 창고방에 처박아 놓았길래 저는 그 짐을 제외한 남편과 상간녀의 짐을 모조리 용달에 실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믿고 있던 재산이 그 집뿐이었는데 그 집이 제 것이 되었으니 상간녀는 두 번 다시 볼 일 없다는 듯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더군요. 야, 너 어디 가? 야, 너 설마 내 돈 보고 붙어 있었어? 이 꽃뱀 같은 년이? 그럼 오빠 어딜 봐서 나 같은 여자가 붙어 있었겠어? 이 집이 오빠 명의도 아닌데 내가 붙어 있을 필요 없잖아. 서로 주고받는 심플한 사이인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언제는 나 좋다며. 내가 전부라며. 네가 와이프한테 이혼하라고 해놓고 너 혼자 빠지겠다.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분란만 만든 건 너야. 너도 책임질 건 져야 할 거 아냐. 왜 네가 싸지는 일을 내가 수습해야 하는데? 그거야 오빠 생각이지. 게다가 오빠가 이렇게 멍청한지 몰랐었거든. 난 돈 없는 오빠한테는 관심 없어. 오빠가 뭐가 대단해? 몇 푼 되지도 않은 월급에 얼굴이 잘생겼기를 해 다정하기를 해. 거기다가 봐. 내가 오빠 생각해서 와이프랑 이혼하게 만들어놨는데 두 눈 뜨고도 집까지 홀랑 뺏기고. 너 말 다 했어? 저와 용달 기사들이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의 추접스러운 대화는 그렇게 몇십 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말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끼리 똑같은 짓 하는 걸 보니 코미디가 따로 없었네요.
결국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함께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집 하나 없다고 찢어지는 두 사람을 보며 사랑이네 뭐네 했던 상간녀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여자에게는 남편이 물려받았을 집이 사랑의 대상이었겠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상간녀를 데리고 시댁에 온 것도 그렇고 그 상간녀가 와이프인 나를 찾아와 이혼을 종용하기까지 했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소송까지 간 남편이 대단한 건지 모자란 건지 모르겠네요. 아, 물론 상간녀한테는 손쉽게 위자료를 받아냈죠. 요즘 애들 참 시원시원하더라고요. 소장을 받자마자 돈이 입금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보, 애들은 좀 보여줘. 어떻게 엄마가 돼서 애들한테 아빠를 없애버릴 수 있어? 당신 정말 잔인한 사람이야, 어? 당신 진짜 열받는 소리만 골라서 하는 재주가 있네? 애들 어려서 아빠 찾을 때 당신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지? 아빠 바빠, 아빠 피곤해, 아빠 힘들어. 매번 이 말만 하면서 도망갔던 건 애들을 위해서 한 일이었니? 내가 잔인해? 미안한데 이미 애들 어렸을 때부터 아빠 자리는 한참 비어 있었거든? 그때는 나도 피곤했어. 지금은 또 다르잖아. 나는 애들한테 잘할 자신이 있고 또 친아빠니까 애들을 볼 권리도 있어. 애들이 보고 싶으면 밖에서 봐. 이 집으로 기어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보고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즐겁게 놀다가 집에 보내주면 되잖아. 애들이 집에서 노는 걸 더 좋아하잖아. 어릴 때도 보니까 집 안에 붙어서 놀던데.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허튼 소리 그만하고 이제 내 집에 발도 디디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와서 난동 부리면 바로 경찰 부를 거야. 전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한 짓이 후회가 되는지 눈물을 질질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정표를 사려는 작전은 제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지 이렇게 끈덕지게 집으로 들어오려던 이유가 무엇인지 나중에 알고는 웃었어요. 알고 보니 회사에서 불륜을 저질러 이혼 소송 당한 게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더군요. 누가 소문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로 전 남편은 직원들에게 왕따 당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사표를 냈다고 해요. 직장도 잃고 아내와 자식도 잃고 그렇게 애정하는 상간녀까지 잃은 전 남편이 뭐 하나라도 건져보려고 내 집에 온 거였어요. 최근에는 퇴사하고 일이 없어 배달기사로 벌어먹고 산다고 하더군요. 앞으로는 제발 저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이렇게 긴 글을 쓰다 보니 진짜 그 상간녀의 연락이 없었다면 제가 어떤 꼴을 당했을지 상상도 가지 않네요. 그 상간녀가 제게는 정말로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제 이혼 이야기는 끝이 났네요. 조강지처를 버리려던 나쁜 남편의 말로를 보시니 속이 시원하시죠?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 힘든 말이지만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니 제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어요. 이렇게 긴 글을 함께 봐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